간단한 기본적인 이런 매너만 지키셔도 회사에서 저 사람은 일을 같이 하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, 태도가 좋아, 매너가 있는 사람이야,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비즈니스 매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카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업무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도구가 돼버렸죠. 근데 이게 개인 간이나 사적인 대화 영역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비즈니스, 공적인 영역에서 이 카톡을 사용하다가 보면 좀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의외로 상대방한테 좀 무례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관계를 좀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카톡 비즈니스 매너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, 카톡 사용법, 팁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메일 주소나 계좌나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될 때 그런 경우 같으면 예를 들면 대화장 하나에 뭐 이메일 주소를 7, 8개, 6개를 한 번에 이제 보내게 되면 이게 PC 같은 데서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이게 불편합니다.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. 그런 경우에는 좀 나눠서 상대방이 하나하나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편하게 그렇게 좀 배려하는 소위 말하는 센스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톡은 솔직히 이제 업무 시간에 워낙 자주들 쓰시니까, 그리고 뭐 동료라고 해도 좀 친하면 솔직히 거의 뭐 사적인 사람처럼 많이들 쓰시잖아요.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죠. 특히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톡 같은 거를 점심시간에는 받는 것도 솔직히 싫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보내는 것도 상대방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지간하면 점심시간은 길어야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카톡을 하시는 거를 좀 자제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하나 생길 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퇴근 이후에, 당연히 이제 퇴근 이후에는 카톡을 안 하는 게 이제 매너기는 하지만, 예를 들면 거래처나 조금 업무 시간이 길어졌을 때 연장이 됐을 경우들도 많고, 그래서 뭐 한 7, 8시에도 업무 관련돼서 카톡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,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,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애매한 시간이 언제냐면요, 말씀하신 대로 7, 8시면 저도 뭐 후보자한테 연락하거나 카톡을 하긴 합니다. 뭐 7시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한 이제 9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리 뭐 업무고 정말 회사에 명운이 달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9시가 넘어가면은 좀 동료로서 좀 친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 얘기하는 거는 좀 매너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. 근데 지금 시간이 예를 들면 9시를 좀 넘었어요. 그러면 이 사람한테 꼭 내일 이 사람이 출근해서 이걸 보면은 좋겠는데, 그럼 당연히 뭐 메일을 써도 되지만, 예를 들면 카톡을 한다. 예약 메시지 기능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그걸 자주 쓰는데요. 카톡 대화창에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는 걸 누르시면 이제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늦은 밤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약 다음날 뭐 오전 출근 이후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메시지를 걸어 놓으면 이제 내가 놓치는 것도 없고, 그 사람도 당연히 회사 출근해서 관련된 업무 카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편한 거죠. 그래서 예약 메시지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.
이제 전화가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일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회의 중이어서 받지 못했어요. 근데 보니까 이제 카톡이 왔어요. 근데 이제 카톡에는 예를 들어 오늘 미팅 몇 시에 하는 거 참석 가능하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.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그냥 카톡을 보내고 끝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카톡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전화를 했잖아요. 그 이야기는 혹시나 이 사람은 이 미팅 참석하는 거 이외에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 카톡으로 답을 하시고, 카톡으로 만약에 전화가 좀 불편하시면 전화를 못 받았는데 미팅에 참석은 가능합니다. 근데 혹시 이 참석 여부 이외에 저에게 뭐 혹시 궁금하거나 뭐 요청하실 사항이 있는지요?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해서 보내면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솔직히 카톡 같은 경우도 몇 가지만 지켜도 꽤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매너가 좋다.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하나 이제 잊어먹을 뻔했네요. 중요한 사실인데, 단톡방들 많이 만드실 겁니다. 업무상으로도 만들고, 뭐, 팀도 있고, 보면은 저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단톡방이 장난 아니게 숫자가 많아요. 그런데 이 단톡방이란 게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톡방을 만들어야 된다.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단톡방에도 뭘 만들어야 된다? 그러면 최소한 그 단톡방에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.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. 그거를 할 때 정말 명확하게 이 프로젝트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의사를 좀 한번 물어보시고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단톡방이 이제 만들 거다. 그러면 이 단톡방에 초대를 해도 되겠냐? 이렇게 해서 뭐 웬만하면 노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자체, 그러니까 만들 건데 당신이 여기 이 단톡방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. 이게 매너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. 그냥 만들고 쫙 뿌린 다음에 그냥 계속 하면 솔직히 그렇게 관련 없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. 그리고 굳이 그 단톡방에까지 참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 비즈니스 매너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제는 회사에서도 종이로 옛날처럼 품위하고 사인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죠.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업무하는 툴도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. 그럴수록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이런 매너만 지키셔도 회사에서 저 사람은 일을 같이 하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, 태도가 좋아, 매너가 있는 사람이야,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